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이제 대구 시민들이 유영아 후보와 저의 단일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 좀 강력하게 맞상대를 해달라라는 요구이고, 사실 우리 당원 여러분들은 70~80%가량 단일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했던 김재원 국민의힘 예비 후보 목소리인데요. 오늘 오후 KBS 라디오에서 밝힌 말입니다. 김재원 예비 후보가 유영하 예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장성철 교수님, 지금 이 시점에서 단일화를 제안한 이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거는 이대로 가면 내가 진다. 후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좀 판을 좀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예. 김재원 예비 후보의 지금 들으셨던 말 중에 거짓말이 좀 있어요. 거짓말이요? 대구 시민들이 유영하 후보와 저와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누가 요구를 해요? 그리고 당원의 70~80%가 단일화를 궁금해한다? 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략 50% 가까이 홍준표 후보가 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 70~80%면은 도대체 이게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명분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네. 뭐 뒷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네. 최진봉 교수님은 김재원 예비 후보의 이러한 단일화 관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이 단독으로 출마해서는 이길 확률이 없는 거죠. 예. 그걸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여론 상황이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보다도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하,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홍준표 의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 단일화라는 유일한 방법밖에 없고. 근데 이제 문제는 단일화를 2등 후보가 하면, 제가 이제 2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여론조사,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그렇죠. 네, 공개된.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얘기가 되는데 예. 지금 3등 후보잖아요, 결국은. 네. 지금 현재로 본다면. 예. 그래서 저는 성사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장성철 교수께서 지금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전에 네. 속보가 떴는데 예. 김재원 예비 후보가 입장문을 내고 네. 단일화가 끝내 무산됐다. 안타깝다라고 아. 방금 전에 지금 얘기했다고 하고요. 예. 내가 제안한 단일화 룰은 합리적이고 유일한 길이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가 받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은 당신하고 내가 무슨 단일화냐. 김재원 의원 당신이 나한테 양보해라. 예.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김재원 의원이 아니 그래도 내가 단일화를 좀 제안을 했고 내가 그냥 물러설라면 어느 정도 좀 명분을 좀 만들어줘야지 내가 네. 무작정 그러면 당신을 지지하고 물러나야 되냐.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런 입장을 계속 오늘까지도 방금 전까지 논의를 계속 했다는데 네. 유영하 변호사는 끝까지 당신이 양보하지 않으면 단일화는 없다라고 계속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복 선언 손들어야 내가 단일화 해준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좀 당연 수순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3파전 세 분이 결국 경선에서 맞붙는 겁니까? 오늘 뭐 다른 언론사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예. 결국에는 이 세 명이 맞붙으면은 네. 홍준표 후보가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가장 유력한 대구시장 후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면 이제 싸움이 하나가 더 남아요. 뭐죠? 홍준표 의원이 예. 대구시장으로 빠져버리면 예. 홍준표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아, 그 지역을 보궐선거. 놓고 이제 유영하, 김재원 이 두 분이 또 치고받고 싸울 것 같다라는 아하.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가 아마 대구시장 선거보다 훨씬 더 흥미롭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김재원, 유영하 두 사람 모두 사실은 시장이 아니라 대구 수성을 국회의원 보궐이 자신들의 목표라고 한다면 네. 처음부터 네. 이 단일화 제안이며 이 부분도 역시 그러한 복선이 깔려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만약 김재원 의원이 유영하 후보를 손을 들어주고 빠졌어요. 네. 그러면은
김재원 의원하고 유영아 후보랑 맞붙었을 때 예. 홍준표 후보랑 유영아 후보가 맞붙었을 때 예. 그래도 저 홍준표 후보가 이겨야 수성을이라는 지역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유영아 변호사랑 단일화 제안을 하면서 당신이 단일화에서 이기면은 수성을은 나를 줘. 이렇게 만약 협상이 됐다면 예. 그러면 홍준표 후보가 안 돼야 거기가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 홍준표 후보가 예. 내가 유영아, 김재원 이 둘 다 싫어. 그러면은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를 5월 달에 해버리면 이번 6월 달에 예. 수성을 재보궐 선거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최준봉 교수님. 예. 만약에 정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면 홍준표 후보로서는 긴장할 만한 상황인가요? 전 긴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가요? 물론 이제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어떤 형태로 바람이 불지 모르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 그리고 후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1대1 대결이 되면 이기더라도 상당히 좀 근소한 차로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의 상황이 3명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단일화를 하게 돼서 경선을 하게 되면 차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단일화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빨간불이 켜지는 걸로 봐야 되겠죠. 본인한테 유리하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그 파괴라는 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 그리고 예.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을 만났던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아하. 당의 경선 과정에서는 또 네. 혹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윤심이 작동하게 되면 그것도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단일화가 되면 상당히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로 가볼 텐데요.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임대왕, 축제왕, 특혜왕 소리를 듣는 국무총리 후보자, 비번 거부 법꾸라지 소리 듣고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빠 찬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약속한 공정하고 일 잘하는 후보자로 전원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오늘 국회 비대위에서 한 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임대왕,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비번 거부 법꾸라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이렇게 정의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의 소위 말한 데스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장성철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예를 들면 그냥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좀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해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서는 자신들의 지난 5년간의 장관 인사 청문회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금 나온 의혹만 가지고도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좀 자격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뒤에 좀 나눌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당선인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행위고 네. 지난 5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진영 자체가 초토화됐던 보수 우파 진영이 간신히 이번에 정권 교체를 했는데 예. 국민의힘과 보수 우파 진영, 대통령 당선인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최진봉 교수님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민주당이 너무 프레임 씌워서 공격하는 건 옳지 않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근데 동의하세요?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라고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 생각할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부인 이제 그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여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살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물론 당연히 여야가 이런 입장에 자기 입장들을 내지만 결국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한덕수 후보자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예. 이 부분은 이제 해명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이 이제 통상 교섭 관련된 업무를 하시면서 외국계 회사에게 집을 임대를 하고 그걸로 이제 6억 얼마의 임대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도 그렇고 부인 이제 아까 말한 재산 증식이나 아니면 이제 그림 판매 문제도 좀 기업들에게 판매가 된 거고 예. 이런 부분도 이제 좀 소상히 더 밝히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2개 회사만 지금 나왔거든요. 그리고 김현장에 가셨다가 공직 갔다가 다시 김현장으로 회전문도 인사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것도 사실은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억대 연봉을 받으셨잖아요. 이런 네. 부분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측근은 가능하면 첫 번째 내각에 이 임명을 하거나 아니면 지명을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렇게 결정하시니까 그건 가는 거지만 예.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의 이제 후보죠. 후보의 발언 내용을 보면 너무 막 세게 발언하세요. 지금 후보자 입장에서 저는 그것도 그렇군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검찰 그 수사권 폐지 반대합니다. 이 정도로 끝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막 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야반 도주 이런 뭐 이런 썼죠? 표현은 예.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협상 대상이고 어쨌든 함께할 파트너 입장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각되면 제가 볼 때 여론이 별로 안 좋아질 수 있다. 네. 그리고 측근이 어쨌든 법무부장 갔을 때 소위 이제 왕 장관이다, 너는 소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예.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말씀드리면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너무 좀 감정적인 날카로운 말씀은 좀 삼가는 게 맞다. 일단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되는 후보자로서 네. 이런 식으로 상대 당을 공격하거나 국회의원 또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는데 예. 민주당도 너무했어요. 어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암덩어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잘못됐죠. 그러니까 네. 이게 서로 또 누가 먼저 잘못했네 잘했네 따지긴 어렵지만 예. 양쪽 다 감정을 좀 배제하고 음흠. 냉정함을 좀 유지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예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 해. 이러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도 좀 너무 근데 잘못됐다. 앞서 그 최강욱 의원은 민주당 의원 중에는 누구도 그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네. 다만 언론에서 네. 해석해서 자의적인 그런 보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영배 그분이 했다라고 언론에서 보도한 것을 봤는데 아, 그런가요? 예, 네. 글쎄요, 그건 좀 그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직접 네. 인용인지 아니면 네. 어떤 간접적인 해석의 보도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뭐 장성철 교수님 말씀처럼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당히 감정적인 상황인 네.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해 보이는데 네. 정의당도 사실 몇 후보자에 대해서 데스노트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 뭐 이건 그 많은 이야기 네. 됐던 분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4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좀 선택과 집중을 정의당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한동훈, 정호영 뭐 이 두 분에 대한 반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김인철, 김현숙 이 후보자에 대해서까지도 부적격 지명 처리 요구한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불법, 비리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죠.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이죠. 예. 좋아요. 그럼 뭐 대학교 교수로서 자기 아들들 뭐 내가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뭐 본인이 근무하는 의대에 편입학 시킬 수 있다고 봐요. 네. 뭐 불법이 없었다면서요. 영향력 끼치지도 않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이 장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렇죠. 장관 후보자로서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당선인이 공정과 정의 상식을 명분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네. 이거는 좀 그걸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서 네. 이번은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 너무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최진봉 교수님. 네. 뭐 현 정부까지 오게 된 그 출발점 중에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된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또 청년들 무수하게 뭐 법원에서 판결 내리기 전에 그런 의혹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그 공정에 대한 그 분노를 쏟아냈는데 지금 그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자녀의 문제 뭐 같냐 틀리냐를 떠나서 상당히 유사한 어떤 정황들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있는 학교에 편입을 했고 물론 지금은 뭐
수사가 강제로 들어가지 않아서 네. 증거는 없지만 그런 정황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사한 면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윤석열 당선인 지금까지 예를 들면 후보가 되고 또 검찰총장을 하시다 후보가 되고 당선될 때까지 공정과 정의 상식이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런 구호를 가지고 계속 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호영 이 후보자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그 부분이 잘 맞지를 않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그걸 의아해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정호영 후보자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본인의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오고 부담이 올 수밖에 없어요. 후폭풍이 저는 엄청나게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것이 공정, 상식, 정의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기대하고 있는데 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잘 서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해서 했던 그 모든 수사들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지금 이렇게 정호영 후보자처럼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온 상태에서 예. 이걸 이걸 그냥 뭐 마무리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요.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의 어떤 공정 상식이 과연 맞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들 수 있고 그것은 본인이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네. 저는 뭐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청문회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 민주당 후보자들에 대해서 했던 동일한 잣대를 갖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를 들면 MBC 사장이 있습니다. 네. MBC 사장의 아들과 딸이 경력직으로 MBC에 기자나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MBC 사장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나는 그 뭐 면접 보는지도 몰랐고 말도 안 걔네들이 했다. 여기 지원하는지도 몰랐어. 누가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이거든요. 예. 법을 넘어서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민주당이 낙말 리스트 정한 것 자체가 구태 정치다. 인사청문회와 검증하기 전에 이거 뭐 누구누구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선동이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장성철 교수께서 지적하신 과거에 국민의힘이 민주당 인사청문회 때 보였던 태도와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장 바꿔 예. 생각을 해보고 예. 이것도 또 내로남불에 걸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본인들도 야당일 때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리스트 했잖아요. 예. 또 사퇴하라고 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결코 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친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동안 가져왔던 여러 가지 공정과 정의 그리고 본인들이 야당이었을 때 입장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래요. 최진봉 교수님. 예.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장관들이 역대 최고다. 예. 계속해서 그러한 그 비판을 받았었는데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어떤 그럼 시각으로 똑같은 얘기가 바라보실까요? 나오죠. 정 교수가 얘기했듯이 내로남불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냥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국민의힘에서나 이런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끝까지 임명을 해버리면 채택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럼 이제 비교가 될 겁니다. 몇 명 했냐 안 했냐 앞으로 이제 네. 숫자 가지고 비교할 거예요. 민주당 그렇게 국민의힘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잣대로 본인들도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가피한 면. 왜냐하면 모든 게 남아 있잖아요. 기록이.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으면 그 비판에 맞게 본인들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건 피할 수 없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둘 다 똑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대통령까지 된 것은 공정과 상식과 정의라고 하는 네.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근데 이게 깨지게 되면 저는 국정 동력이 상당히 상실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당선인이 잘 고민하셔야 되고 국민의힘도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하지 않으면 추후에 이제 선거들 있잖아요. 이런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당선인이냐 선거 끝났으니까 본인은 선거를 안 하시지만 국민의힘 입장에 선거를 계속 치러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우려가 당 입장에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저 짧게 좀 드리고 예. 싶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 국민의힘은요. 네. 이제 국민들로부터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야당 시절에는 그냥 민주당 잘못했어. 문재인 정권 잘못했어. 이러면 국민들이 박수 쳐줬는데 예. 이제는 자기들이 잘해야 돼요. 남을 비판해봤자 점수 못 얻거든요. 민주당보단 나아요. 이 얘기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절대평가의 기간이 왔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중잣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누구도 이중잣대 내로남불 안 하는 그런 정치,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 평론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장성철 특임 교수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